추석을 앞두고 미추홀구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13일 3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미추홀구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상품권은 학산 나눔재단을 통해 지역 저소득 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문학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날 저소득 가정과 다문화 가정 10세대에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씩을 전달했습니다. 또 송도 도도 헤어 스튜디오 직원들은 미추홀구 주안삼동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저소득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무료 임의용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인천시가 다음 달 7일까지 지역 2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인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인천 종합어시장과 신포시장, 옥년시장 등 2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 허용 지역에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차 허용으로 인한 혼잡을 막기 위해 주차 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반면 시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나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미추홀구의회가 민원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는 도화 2-3동 행정복지센터 조성 현장과 노인복지관 예정지 등을 방문하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도화 2-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기존 청사가 노후된 데다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새 건물을 짓고 터를 옮기는 겁니다. 구는 예산 78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500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로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의회 기획복지위원회가 이곳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봐도 정말 낡아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있다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걸 신축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구의회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정해진 기간에 맞춰 공사를 꼼꼼히 해달라고 관계부서에 요청했습니다. 어쨌든 12월 말에 준공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감재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예전에 동사무소가 아닌 행정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잘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승학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공터입니다. 이곳엔 관교동과 주안동 주민들을 위한 노인복지관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구는 48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3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7면 뿐인데다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 구의회는 관계부서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저와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추홀구 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다문화 지원센터 예정지와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보훈회관 조성 현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현장 방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미추홀구가 구청 소회의실에서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지난 11일 개최했습니다. 착수 보고회에는 김정식 미추홀구 청장을 비롯해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추홀구에 빈집 실태 조사를 진행해 빈집 1,197호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감정원은 임대주택 및 기반시설 현황 분석을 통한 주거복지계획, 안전한 마을을 위한 빈집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등의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IB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추홀구의회가 제235회 정례회 기간 중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지역의 현안 사업과 주민들의 민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미추홀구 주안 8동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입니다. 건물과 건물을 잇고 있는 담장이 군데군데 갈라졌습니다. 주차장의 바닥 일부는 파여 있고
그 옆 하수관은 파손돼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싱크홀처럼 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붕괴 위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다가 오수관이 지금 옆에 아파트, 근접해 있는 아파트 마당으로 흘러내려와서 오수관이 다 깨져가지고. 미추홀구 의회가 현장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 결과 주민들의 고통은 심각한 상황. 구의회는 구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은 만약에 100만 원이 된다 하기면 한 80만 원 정도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20만 원은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현장 방문을 해서 와서 그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게. 미추홀구 하객동의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낡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미추홀구 가로주택 정비 사업 예정지로 사업 추진 현황을 구의회가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겁니다. 주민 80%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 구의회는 기존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열악하게 계시는 주민들이 향후에 잘 조화롭게 이곳에 다시 정착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추홀구 의회 행정도시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중점 사업 예정지와 주민 민원 발생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집단 민원에 대해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오는 15일부터 인천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새롭게 조정됩니다. 신설되는 노선도 있고 기존 구간으로는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 노선도 있는데요. 변경되는 노선을 이용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천 시내버스 노선 중 일부가 15일부터 새롭게 변경됩니다.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노선 신설과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인천공항 이용객과 종사자가 늘면서 인천공항행 노선의 신설 요구가 계속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또 인천 지하철 2호선과 수인선 등 새로운 교통망 확충으로 승객이 줄어든 노선은 수정되거나 폐지됩니다. 우선 인천공항으로 가는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됩니다. 검단 사거리역을 출발해 공촌 사거리, 서부공단을 지나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을 운행하는 310번 버스가 오전 4시 5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행합니다. 또 중구 신흥동을 기점으로 인하대병원, 연수구청과 동막역을 지나 인천공항을 향하는 330번 버스도 신설돼 새벽 4시 50분부터 밤 10시 50분까지 운행합니다. 반면 검단 신도시에서 시작해 서구와 동구, 남구 등 왕복 6시간을 운행했던 13번 노선은 일부 구간을 폐지하고 운행 구간을 단축해 버스기사의 휴게 시간을 보장합니다. 대신 폐지된 검암역 구간은 1번 노선이 대체 운행합니다. 인천시는 이번 시내버스 노선 조정 전 주민 설명회를 갖고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 등의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평소 이용하는 버스 노선의 조정 여부는 인천시 홈페이지나 미추홀 콜센터를 이용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NIB 뉴스 이용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IB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의 전국 최초로 통일플러스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통일플러스 센터는 중앙과 지방, 민간이 협업해 지역사회의 통일 공감대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자길 기자입니다. 인천 통일 플러스 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통일 플러스 센터는 통일부가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공간을 넓히고 지역사회의 통일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국정과제 시범 사업으로 설치됐습니다. 센터에는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센터와 통일교육센터를 통합해 통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의 남북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류 협력과 통일 관련 강의와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통일 관련 기관의 통합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통일 플러스 센터는 같이 있어 더 좋은 통일 허브가 되고자 합니다. 기존 조직들의 단순한 결합이나 공간의 통합을 넘어서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유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영역도 개척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통일 플러스 센터는 지역사회가 대북 통일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소통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도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평화의 중요성이 싹트고 통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쉽지 않은 길이고 천천히 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는 아까도 시민 참여 이런 걸 통해서 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인천 통일 플러스 센터의 운영 결과를 보고 전국 광역시도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NIB 뉴스 구자길입니다. 인천시가 원도심에 방치된 폐공가 정보공유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은행을 구축합니다. 시는 이달부터 인천 전역에서 빈집 실태를 조사해 한국감정원과 빈집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소유자가 동의하면 빈집 정보를 공개해 누구나 조회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행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빈집은행이 운영되면 폐공가가 밀집한 구역을 정비해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상가, 청년주택,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총괄계획과 경제, 문화, 복지 등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전 과정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2세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집단 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의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접종 방법과 주의사항을 앵커리포트로 전합니다. 오는 11일부터 인천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만 12세, 2006년 1월 1일 출생자까지 확대됩니다. 기존 생후 59개월, 5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던 정책이 대폭 확대된 겁니다. 근데 올해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6개월부터 만 11세까지 접종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또 그 어린이 예방접종을 그 의료기관에서 한 514개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은 항체 생성 및 지속기간,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등을 고려해 총 2회에 걸쳐 시행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2회 접종 대상자의 경우 유행이 시작되는 12월 이전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또 이미 한 차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한 어린이나 2018년 10월에서 2019년 4월 30일 사이 출생한 어린이는 면역력 유지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접종 대상자는 가까운 단골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무료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 여부를 확인한 후 붐비지 않는 시간대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인천 지역 514곳이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전후에는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접종 전 반드시 의료인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만약에 접종을 맞을 당시에 20-30분 정도 접종을 맞고 그 의료기관에 머물러서 아이들한테 건강 징후가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접종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메스꺼움 등 접종 후 경미한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고열이나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NIB 뉴스 이용훈입니다. 가천대 길병원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하기 위한 전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증 복합질환을 가진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자길 기자입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안전하고 빠르게 치료하기 위한 통합치료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길병원은 지난 2017년 인천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선정된 이후 1년간 인력과 시설 등을 마련해 정식으로 문을 연 겁니다. 통합치료센터에서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집중치료가 진행됩니다.
또 20세 미만과 35세 이상 산모, 조산 및 저체중, 다태아 분만도 해당됩니다. 이곳에서 지난달에만 고위험 임산부 29명이 건강하게 분만했습니다. 통합치료센터에는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이 있어 산모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만실과 수술실, 신생아 소생실이 모두 한 곳에 있어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형아를 볼 수 있는 정밀 초음파라든지 그런 고위험 산모 응급 진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에서 모든 산과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수술방이 있어서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요. 최근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인공수정 등으로 다태아를 분만하는 임산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다태아를 분만한 고위험 산모 비율이 3.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저체중 신생아 출생률도 6.1%로 가장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앞으로 고위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구자길입니다.